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경정승진시험 형사소송법 대비 기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전에 이제 입문 강의 또 이제 종강 했었었는데 입문 강의 반드시 수강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입문 강의를 안 들었다고 하더라도 기본 강의 듣는데 지장은 없으시겠지만 네, 형사소송법 전체 개관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주관식의 지식을 바탕으로 또 기본 강의를 들으셔야 기본 강의 진도가 팍팍 나갈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입문 강의 때 이미 우리는 단문 정리 2개 나아가서 3개 했었었죠. 한번 읊어본다면 거증 책임의 전환, 그죠? 그리고 전문 법칙 단문 정리도 했었었죠. 그리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승진스쿨 카페에 또 단문 올라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것까지 수강하셨다면 그래요. 우리 단문 3개 정리한 겁니다. 그죠? 이 3개는 기본 강의 때 간단히 언급만 하고 이제 넘어갈 건데 여튼 기본 강의를 잘 또 수강하시기 위해서는 입문 강의 반드시 수강하시고 기본 강의 또 들으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기본 강의 아직까지 올해 기본소가 개정되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 강의 처음 시작할 때는요, 네, 프린트물로 또 시작하고 또 기본소가 나오면요, 그 프린트물로 또 나아갔던 부분, 또 입문 강의 때 또 했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 기본소를 통해서 복습 살짝 하고 또 기본소를 통해서 계속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입문 강의 때 단문 아까 3개 정리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무죄 추정 원칙으로서 비롯된 또 거증 책임, 그리고 또 거증 책임의 전환, 그 단문 정리했는데 그 거증 책임의 전환 전체 목차가 얼굴 허현 상명량이었죠. 네, 아무튼 형사소송에서 이제 종횡무진 활약한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거증 책임 전환 단문 정리하면서 케이스의 또 답안도 어떻게 써야 될지라는 감을 또 잡으셨겠죠. 네, 케이스 답안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단문을 외움에 있어서 단문을 외웠다면 오로지 단문용도 있지만 단문에서 외웠던 그 내용을 케이스에서 써야 될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케이스에서 단문에서 외웠던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설명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3월, 4월 이 한 2달 동안 이제 각각 단문 테마들을 열심히 또 정리할 건데 한 5월쯤에 이제 시작되는 사례 강의에 있어서는 기본 강의만 잘 수강하셨다면요, 사례 강의는 기본 강의 복습 플러스 사례 답안 어떻게 써야 될지 요령 장착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이 기본 강의 집중해서 수강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항상 초반에는 의욕 가지시면서 열심히 강의 들으시죠. 그런데 하루 이틀 또 지나다 보면 오늘 들어야 될 강의의 몫을 내일로 그 다음 날로 또 계속 미루다 보면요, 이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돼버립니다. 예, 경정승진 더더욱 더 어려운 시험이죠. 네, 전국 시험이고 그리고 객관식 과목도 처음 접하는 과목이죠. 헌법, 행정학 다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야, 객관식 정말 만만치 않다. 네, 경감 이하에서는 형법 실무종합은 그래도 이제 예하 계급부터 자주 봐왔던 과목이다 보니까 쉽게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헌법, 행정학 이 2가지는 처음 보는 과목이다 보니까 또 과목도 또 난해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객관식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주관식 정말 잘 정리하셔야겠죠. 주관식도 우리 경감 승진을 시험으로 승진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행정법, 경찰행정법보다 양도 더 많고요. 케이스는요 더 어렵습니다. 네, 행정법은 단문에서 외웠던 어떤 내용들 케이스에 좀 정말 그대로 대입시키는 수준 정도라고 한다면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사례 문제는 사람들이 피의자인지 피고인인지 참고인인지 증인인지 또는 피해자 목격자 기타 등등 사람이 조금씩 바뀔 때마다 또는 수사기관이 사경이었는지 검사였는지 여튼 공범과 관련된 문제에서 공범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뭐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논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관식도 훨씬 더 까다롭다. 따라서 3월, 4월 조금 상반기죠. 이때 기본 강의를 통해서 형사소송법에 어느 정도의 지식을 구축해 놓지 않는다면요, 이제 만회할 시간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1년 기간 솔직히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짧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기만 잘 한다면 그래, 1년이 어떻게 본다면 좀
충분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상반기 때 조금 이래저래 미루다 보면요. 정말 1년이라는 시간 훅 갑니다. 따라서 우리 3월달, 4월달에 진행되는 형사소송법 기본 강의 제대로 수강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주관식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심어졌다면요. 그만큼 객관식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도 벌어지고요. 그리고 또 주관식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내년도 합격자 명단에 본인의 이름을 올리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늘 초반에 된다면 누구나 다 열심히 하시려고 합니다. 의욕은 넘칩니다. 하지만 그 의욕을 행동 또 실천으로 이렇게 옮기기가 쉽지 않죠. 네, 따라서 정말 내년도 그 합격의 영광을 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또 성실히 한번 임해 보시죠. 네, 그래서 기본 강의 하나하나 올라갈 때 조금 저도 그 기본 강의 학원에서 업로드하는 뭐 날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최대한 맞춰서 우리 촬영하면서 진도 늦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형사소송법 각각의 테마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입문 강의 들으셨던 분들이 어쩌면 또 기본 강의 대다수 또 들으시는 분들이시겠지만 입문 강의를 통해서 아마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죠? 예, 주관식 그리고 또 형사소송법 해볼만 하네. 그리고 또 그중에서 또 제일 어렵다고 형사소송법 부분에서 제일 어렵다고 느껴지는 전문법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단문도 이미 전문법칙 약술하시오 라는 단문 정리했었고요. 그리고 그 전문법칙 예외 인정 요건이라고 하는 311조부터 316조까지의 내용은 어느 정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전문법칙 난공불락의 전문법칙일 수 있지만 그 난공불락의 전문법칙을 완벽히 격파하기 위해서 우리 입문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전문법칙이란 뭐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습니다. 네, 따라서 기본 강의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강의만 들으시면 되는 거 아니죠? 강의 한 3시간 들었다면 최소한 그 정도의 1시간 반 정도는 반드시 그날 복습하고 넘어가셔야겠다라는 것. 그리고 전체 목차들 이렇게 두 문자로 정리하면서 외우기 쉽게 여러분들께 제시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두 문자만이 머리에 남으면 안 되죠? 이 두 문자를 통해서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제 시험지 답안에 써야 되는데 그 내용들을 유추하실 수 있게 계속 강의도 잘 들으시고 필기도 잘 하시고 기타 등등 제가 하라는 대로 또 잘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형사소송법 해볼 만한 과목이 되고요. 어쩌면 또 합격의 효자 과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기본 강의 이제 야심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